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송천동에 20년 차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아이를 다 키운 엄마예요. 지금 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초등아이가 있지도 않은데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제가 에코가 지금 이렇게 생기면 사무사단 이전을 하고 그게 한 8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학교 문제로 된 게. 근데 제가 8년 전 정도부터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학교에서 대표 활동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에코가 그 당시 한 8년 전에 됐을 때 초, 중, 고가 학교가 들어야 되잖아요. 학교가 그 시설에 딱 되고 난 다음에는 갖춰지면. 근데 지금도 알다시피 고등학교가 있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딱 있었던 게 초등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등이 문제가 된 거였죠. 지금처럼. 그러면 이 에코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있는데 그 중학생 애들이 그럼 이 근처 가까운 근교 중학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있는 솔빛중하고 전주에는 솔빛중, 여기 오송중, 저희 전주중이 가까운 데로 3개 학교가 묶여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솔빛중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스쿨버스라는 게 도입이 됐었어요. 중학생들이 여기서 지정버스로 데려다 주고. 근데 그 당시에도 학교가 3군데인데 저희가 그러면 콩나물 시루처럼 지금 화정초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아이들이 받은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과밀 학급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과밀 수는 안 됩니다 해서 제가 8년 전부터 교육청을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8년 전부터 지금 교육장님이 3분인가 4분이 바뀌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저희 여기 너무나 현재도 과밀입니다. 왜냐하면 송천동이 그 저쪽 완산구하고 다르게 여기가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학교가 별로 없는 수의 학생들이 과밀인데 이 에코 애들까지 들어버리니 학교는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만 있어요. 이 부지만 있고 선정돼 있고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밀어넣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희 받아주지 못합니다. 너무나 해주지 마세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3학교 중에서 하나는 오송중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혁신학교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전주중, 솔빛중 2개밖에 학교가 없는 거예요. 받아야 수가.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얘기를 했을 때 그 담당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면담을 하고 이렇게 짰을 때 아래 이렇게 직원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회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8년 전인데도 지금도 생생해 그 말이. 어머니, 앞으로는 아이들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빈 학교가 될 거를 걱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과밀될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하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오래 살아본 엄마고 학부모고 여기에 돌아가는 그런 거를 알잖아. 방향성을 알고 있는데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와서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는데도 교육청은 앞으로 없어질 거를 걱정을 하세요를 말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혹시 송천동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 대표 과장님들이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셨을 텐데도 제가 물어봤을 때 송천동 혹시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송천동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저희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말을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8년 차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올해는 이미 아이들의 과밀 상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학부 조정을 할 때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도 학생 수가 똑같이 그 과밀 상태로 또 학교로 전달이 온 거예요. 그러면 8년 차에도 변함이 없었고 7년 차에도 변함이 없었죠. 그 다음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오면서 6년 차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서 말을 했던 게 단지 중등 애들이라는 것
뿐인 거지. 이게 지금 초, 중, 고가 같이 간다는 건 저희를 얘기를 했었잖아. 8년 전에도. 근데 그때부터도 교육청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올해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거, 그래 직원들 인사 바뀌었어. 그럼 내년에 또 새로운 분한테 저희는 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좀 배정 조정해서 해줄게요. 조정해서 해줄게요가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과밀 상태가 된 게 교육청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가 8년 전에 저희 단체 가서 얘기했잖아요. 8년 전부터 있었던 게 지금이에요. 이게 올해 처음 일어난 거라 치면 교육청이 예상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초등 자녀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가게 됐던 이유는 제가 8년 전에 저는 교육청 상대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8년 전에도 알려드렸잖아요. 7년 전에도 가서 말했잖아요. 근데 8년 동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현재 지금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는 거를 저는 교육청에다 묻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장희철 대표를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래는 저희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로 발족이 되어서 그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학구 배정에 관련된 이슈들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담당자들이 계속 변경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이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오고 있었었고 실제적으로 준비가 돼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었던 거는 이번 행정 예고 즈음 해가지고 올해 초부터죠. 올해 초부터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주교육지원청에 있는 이 학구 배치 담당 분들께서 엄청난 또 업무 과다도 많으시고 이런 민원 전화로 인해서 자주 바뀌세요. 그래서 연초에 배정이 되면은 임기가 1년 정도라고 하시고 하반기 7월 정도에 배정이 되면은 한 6개월 정도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도 이번에 학교 배치 담당하시는 팀장님 제외하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다 지금 또 병가를 내신 상태십니다. 이 정도라 저희는 이제 전체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됐지만 또 이 사안도 저희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의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발족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입주 예정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제 학교 문제가 걱정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미 에코시티가 포하고 학교가 이미 화정초등학교가 당초 42학급 규모로 설계됐는데 이것도 더 크게 63학급으로 더 확대해서 초대형 학교를 만들었어. 이미 그거 알고 입주 예정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편은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정초등학교는 갈 수 없을 거야. 내지는 그러면 대안이 뭘까? 이런 고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정초를 갈 수 없다는 생각 자체는 못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2019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분양을 하고 11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당시에 또 브로셔가 이제 안내됐었던 모든 부분들에는 인근에 화정초, 화정중이 있다는 그 문구가 되어 있는 브로셔를 저희에게 또 배포를 했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걸 다시 수거를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봤기 때문에 보면서 우리가 화정초에 배치를 못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우리 지역에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과밀 학교 문제가 발생해 곳곳에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엔 우리 지역 전주 에코시티 한 아파트 주민들의 인근 학교 배정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진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한쪽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있고 또 다른 한쪽은 인구 과밀로 교실이 모자라는 상황. 자,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의 중재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먼저 도교육청의 한성아 대변인을 만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곳은 대변인님 아이들이 많아서 과밀 학교가 되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통폐합되고 폐교가 되는 이 씁쓸한 환경, 선생님 출신으로서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데 현상이라고는 하나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에코시티나 혁신지구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학생 유입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과대하게 되고 또 과밀 학급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학교 설립은 교육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신사 지침에 따라서 도시계획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이 심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네. 즉 도시개발이 먼저 진행이 되고 뒤에 학교 설립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 시기하고 학교 설립 시기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개발 지구에 학교 용지를 3개를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양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입주하는 공동주택 인근부터 차례대로 학교 신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립하는 학교를 과대학교, 처음부터 과대학교 규모로 추진을 했을 때는 네. 마지막 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코시티에는 원래 학교 계획이 몇 개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시티 내에 3개의 초등학교 용지가 있었고요. 2개의 초등학교, 전주 화정초와 전주 자연초 2개가 신설 개교했죠. 네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개발 지구 내에 학생이 유입이 될 경우에 인근 학교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분산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학교 설립을 승인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3번째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2번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2번 다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에코시티 인근 학교인 토포초나 신동초 또 미산초가 있거든요. 그 학교 등의 학생들을 분산 배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근 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하는 제3초등학교로 신설하는 그런 학교 설립 가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학교, 예를 들면 신동초등학교를 대안으로 제안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동초는 설립 당시에 2000년도거든요. 네. 36학급 규모로 설립이 되었는데 예. 올해 2022학년도에 24학급 519명으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야. 그래서 그래서 23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배치할 경우에 신동초로 배치할 경우에는 32학급이 예상이 됩니다. 충분하네요,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여유 교실을 활용해서 학생 배치가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일단 교육청 입장은 지금 교실이 없어서 복도 빈 공간 쪼개가지고 가건물 만들어서 지금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마 화정초로 학교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이 보니까 신동초로 지금 지정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은 접하셨나요? 네, 저희 이미 전부터 에코시티 내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신동초로 갈 거라고 타 블록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입주 예정자분들도 카페나 단톡방에서 계속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교육감님이 계시는 이제 전북교육청에다 얘기했었을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전북교육청에서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프레나 입주민의 자녀분들이 화정초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신에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동초로 배정이 될 거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정된 게 없으시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건너는 건널목을 생각해 보면 화정초는 하나의 블럭, 그것도 이제 회전 로타리로 되어 있는 거기만 지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신동초 같은 경우는 5개의 건널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동부위대로를 건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같이 현장 답사를 했었어요. 현장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 석진경찰서 경찰서 관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분께 먼저 여쭤봤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통합권에 관련된 대책을 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했습니다면서 뭐 스쿨버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분명히 여쭤봤던 게 도보통합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준비하신 게 따로 있냐고, 대책이 있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책이라는 거는 교통안전도우미 오전에 진행하는 그거 하나뿐이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있어서 몰랐는데,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여차여차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교시나 조퇴시에 한 명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관련됐을 때 그쪽에서 도보에 관련된 안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대책이 상시로 거기에 이제 안전교통 도우미를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안 됐고, 그리고 저쪽은 경찰서 관련된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간선도로 특히나 이 소통을 중시하는 도로이고 시간당 월 9,000대 차량이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스쿨존 지정도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60km 도로인데 이걸 50km로 낮추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도로는 지금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등교할 때 저희가 우려했던 뭐 중간에 일이 있어서 조퇴한다거나, 아이들이 초등은 학교도 학년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라도 이렇게 건너거나 한 상황이 항상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도로예요, 이 도로 자체가. 저기 보다시피 어른들도 뛰어야지 이 속도가 맞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횡단보도가 있고 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육교로 올라간다는 것도 또 쉽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안전한 도보 통합권을 대비해서 육교든 어떤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쿨버스와 그다음에 그 횡단보도 신호체계도 실제 교육청 관계자가 확인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노인분이시긴 하셨지만 시간 안에 다 횡단이 불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관리공단 나오셔가지고 신호체계 조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횡단하는 시간도 좀 더 늘리는 부분, 그리고 신호체계를 해서 차들이 과속하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게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단 이쪽만이 아닌 동부 우회도로 전체를 다 감안을 해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또 다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입주자 예정 그 협의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녀를 좀 두고 계실까요? 저는 백일동 입주민이고요. 지금 8살, 6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6살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고 8살 아이는 지금 자연초를 다니고 있지만, 6살 아이를 제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신동초까지를 보낸다는 거는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큰 짐을 안겨주는 거죠. 근데 뭐 8살 따라서 자연초를 간다는 것도 1학년이 그 공원을 가로지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단은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조퇴 상황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는 부모님이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불안함도 있고 문제점도 많고 해서 신동초를 간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초등학교는 지금 과밀학급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초등학교도 13학급이고 네. 27명씩 13학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과밀이기 때문에 그 주소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화동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저학년만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 학부모들이 입주해서 조금 안전하게 학교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사실 이 대안을 내세우는 입장과 그 대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한 집단 이기주의, 뭐 여러 가지의 오해의 소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안을 마련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통학구가 네. 이제 그 주거지에서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학교로 학생을 배치하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근거리. 예, 근거리 배치가 원칙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통학 안전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에코시티 내에 신동초로 배치를 받은 그 입주 예정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그렇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통학버스 운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유관기관인 전주시와 덕진경찰서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학생 안전에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요청을 하고요. 네. 또 횡단보도에 그 녹색 신호 주기를 연장하는 것, 그리고 교통 안전 도우미를 등하교 시간에 추가로 더 배치하는 등 그 통학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전북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나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학교는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않고 녹색 신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거야라는 형평성을 제기하는 학교들 또 그런 학부모 협회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부분은 함께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특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그 에코시티 그 학생 배치의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에 네. 저희도 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또 쾌적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가 다른 학교에도 있다 하면 그것들도 파악이 저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시니어들을 활용한 등하교 교통 안전 요원들을 배치한다든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까운 학교에 학생이 통학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그렇죠. 학생들을 보내실 수가 있겠지만 예. 사실 화정초와 전주 화정초와 전주 자연초는 이제 설립 당시에 42학급 규모로 설립이 됐는데 네네. 현재는 화정 같은 경우에는 63학급에 1683명에 달하는 과대학교로 운영 중입니다. 예. 이제 보통 교실이 부족해서 미술실과 같은 특별 교실을 보통 교실로 전환하고 복도 등 빈 공간에 소규모 교실을 만들어서 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에 모듈러 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했거든요. 네네네. 9개 교실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장 활용 수업도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급식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유치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4번에 걸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42학급 규모로 설립을 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59학급 1,554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학생들을 수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학생들을 더 수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에코시티 학생 배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최선의 대책은 학교 신설입니다. 학교 신설인데요. 이제 제3초등학교 이전 신설을 위해서 내년 4월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교실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편리성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임대료를 주고 빌려 써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또 교실만 늘어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선생님 또 내지는 뭐 급식 뭐 여러 가지 또 운동장의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자, 결국에 도시가 들어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고 학교가 부족한 상황. 대안은 이제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학교 총량제에 의해서 그를 더 이상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마련한 방법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사실 이 도시 개발 지역에 네. 적기에 학교 설립이 추진이 되려면은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신설에 따른 중앙 투자 심사 대상 기준 사업비는 300억인데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렇게 학교 신설 총 사업비를 현 300억에서 400억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학교 신설이 교육감, 그러니까 400억 이하는 교육감님의 승인 사안으로 또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안에 현재는 그러면 초등학교 2곳, 네. 중학교가 1곳, 네, 이제 전라중이 이전하게 되면 2개가 두 곳. 되겠죠. 24년이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1곳도 없죠. 없습니다. 예. 뭐 당연히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준화 이후에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서 가는 상황이라 고등학교가 그곳에 한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들으시죠? 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네. 제3초등학교 이전 신설뿐만 아니라 그렇죠. 고등학교 이전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중기 배치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이 계속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과밀에 관련된 부분을 나중에 제3초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님께서도,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 잘 들으셨다시피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하다못해 제가 이제 도교육청 행정과장님께 들었는데 지금 제3초등학교 신설이 아니고 촉포초 이전 설립으로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촉포초 그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졸업생분들께서 절대적으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빨라야 27년 1월 달에 신설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묘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도교육청에서도 뾰족한 수 없이 계속 진행해왔는데 이대로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부분들, 예전부터 있었던 송천동의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담당자만 바뀌시면서 버텨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저는 이제 대책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페트롤전도 화면커 간다. 인구 과밀로 교실이 부족한 에코시티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화면커가 간다.